박지원 의원은 김현지 원래 출석할 거라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해서 하셨는데 본인이 출석을 출석을 원한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 말씀까지 네. 하셨었죠. 결국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결국은 틀렸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참 요즘 이분이 정말 국회의 최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까 초선 의원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좀 판단을 해주시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본인 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불렀다고 여사 호칭을 안 붙였다고 엄청 역정내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미쳤죠? 네? 미쳤죠? 왜요? 그 부인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할 말씀. 김건희라고 네. 부르는 것도 네. 우리 국민들은 싫어요. 그냥 이름 자체를 별로 부르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 X 하고 싶어요. 앵커가 당황했어요. 진행하던 질문했던 앵커가 미쳤죠? 미쳤죠? 라고 말할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사석에서의 발언도 아니에요. 아유, 저건 사석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예. 보시다시피 방송 KBC, 대담이에요. 예, 방송 예. 대담. 광주 방송에서. 네. 예. 그런데 광주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광주 전남에서 인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경력이나 지금까지 경륜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정말 어른으로서의 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예, 예. 네. 그런데 아무리 뭐 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에 나와서 X라고 하고 싶다? 어떻게 그 이런 X. 발언이 예, 가능한지 예. 모르겠어요. 이게 본인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전 정말 창피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최어르신이잖아요. 네. 42년생이면은 지금 8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나이예요. 야, 이제는. 예. 야.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국회의장 될 수 없어요. 지금 예. 하반기 국회의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그 이른바 개딸들에게 코드를 맞춰간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을 또 염두에 두시고 계신가 예. 보죠? 저렇게 해서 국회의장 되면 뭐 하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는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상징하는 인물로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치적 예. 중립 안 해요. 그렇죠. 안 지켜요. 예, 지금 친여로, 더불어민주당의 예, 예. 소속의 국회의장들이 무늬만 중립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랬고요. 또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탈당을 탈당하시잖아요. 하고 예.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데 예. 그런 어떤 취지가 지금은 굉장히 무색해졌어요. 야. 그런데 저런다고 해서 과연 국회의장이 될 수 있을까? 또 된다면 뭐 할까? 이제는 욕심 내려놓고요. 정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약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파에 구애받지 않게.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박지원 의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분이 이전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뭐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취재를 해왔던 취재원하고의 사이니까 취재 기자하고. 근데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또 다른 말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신동욱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반말해도 돼? 난 너한테 뭐 이런 식의 말을 난 하셨다가 너한테 반말해도 돼. 예. 예전부터 그랬어. 아니 어떻게 예전부터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신동욱 의원이 누구한테 반말 들을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사석도 그러니까 아니고 마이크 잡고 정말 이 박지원 의원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황당하고요.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탈당했었잖아요. 그랬나요? 네. 지금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예, 예, 텐데요. 예. 2016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패권에 반발해가지고 30여 명이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었잖아요. 거기 가셨었나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분이 그러면은 친문에 그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랑하는 대깨문 여러분 뭐 하면서 본인의 지지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예. 그거는 아니고 지금 개딸들은 맞고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어떤 그랬구나. 계파의 맞아.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에 반대했으면 예. 지금도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야 네. 되는데. 더군다나 그럴 연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럴 경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장을 또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군다나 더 점잖아야죠. 그래야 할 텐데 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지만 미쳤죠라고 미쳤죠. 뭐 그 X 이런 발언을 방송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인격적인 면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해해야 본인 될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요. 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유시민 전 의원이 했었죠. 60 넘으면 뭐 뇌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시민 의원이 본인한테 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본인한테요? 예. 본인이 지금 그 연배가 돼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발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요. 박지원 의원은 지금 문화부 장관 했죠.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 했죠. 하셨죠? 국정원장 했어요. 그렇죠? 예, 그 경륜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고 예.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국민을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국가가 왜 있습니까? 예. 국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서해 공무원은 그 표류해가지고 간신히 북한 땅에 상륙을 했는데 예. 그 체포돼 가지고 사살 당하는데도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은폐하려고 했어요. 예. 그 죽은 공무원이 목포 사람입니다. 아. 박지원 의원 지역구가 예전에 목포였어요. 목포였었죠. 지금은 예전에는. 해남 진도지만. 지금 해남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눈앞에 둔 분이 지금 무슨 아무리 그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인이 잘못이 있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방송 나와가지고 미친 뭐 X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요? 그 X 이게 네. 욕이잖아요. 결국. 본인은 지금 이것보다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법사위부터 내려놔야죠. 예. 본인이 예. 이해충돌 국가 소지가 너무 안보와 크니까. 관련해서 예. 중대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검찰 수사받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검찰 법원 앞에다 두고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랬죠. 국민의힘도 잘못이에요. 어허. 왜 박지원 의원의 그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매일 기자회견 열었어야죠. 아. 이거야말로 이해충돌이죠. 그러네요. 네. 야.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한 분한테 예.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박지원 의원과 관련해서 네. 어떤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고 지금 진행 중인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네. 법사위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아. 지금 야당이 절체절명한 시기입니다. 그럼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저런 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아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에요. 예.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고 은폐하고 조작까지 했어요. 아하.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분이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 권리 감독한다고 큰 소리를 친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본인부터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까치님께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치님. 그냥 조용히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응원만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나도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열을 올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다. 너무 이게 화가 아니, 나는 뭐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예. 없으신 거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예.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예. 목적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회 계약에 따라서 그럼요. 세금도 내고 음. 국가를 신뢰하고 대통령도 선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죽었어요. 피살됐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게. 네. 음. 그리고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국정원장 때는 저거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 죽은 공무원은 목포 사람입니다. 예. 참.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랬죠. 전 네. 전 지역구. 아이고 참. 지금 누구를 탓합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부터 해명해야죠. 그러네요. VLDZL님 조수진 같은 인자를 국회로 보내야지 뭐들 하는겨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말랑모찌님께서는 바지 대통령 실세는 김현지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김현지 실장에 이, 대해서 그렇죠. 다루는데 예.
저런 분석이 왜 나오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더군다나. 면밀하게 우리 네. 조수진 의원이 분석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거 박지원 의원님의 그 X 이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X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 뭐 욕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어떤 표현인지 추론이 가능한 이 상황이라면 이거야말로 여성을 소수자를 인권을 얘기하는 민주당 또 여성 의원분들이 이거는 박지원 의원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할 얘기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혐의로 예.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검찰에서 구형받았습니다. 구형받았어요. 이제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구형받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과연 그게 유죄냐 무죄냐 어떤 형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 과정을 떠나서요. 예. 이거는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해야 돼요. 예. 예. 당연히요. 국민의 안전을 전혀 그냥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예. 죽어갔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숨기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과도 안 해요. 아. 네. 참. 이게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뭐 가재는 개편인가요? 박지원 의원, 박선원 의원 이름도 비슷하네. 박선원 의원도 이 저기 그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죠. 그렇죠. 네. 박지원 의원이 게시물을 딱 올리니까 나 저기 그 25년 서초동 고객이야. 아유 소맥 마시고 집으로 가. 감사원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야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박선원 의원이 댓글을 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윤석열에게 사형 구형하지 않으면 이놈들을 그냥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근데 법무장관은 검사들 몇 명씩 달라붙어 이 사건 매달리게 내버려 두는 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 박선원 그러고 보니까 형제 같네요. 형제 같은 네.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하고 또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했어요. 그랬었죠, 예전에. 네. 근데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언행에 문제가 많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1심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던 인물입니다. 아. 네. 저 기사 많이 썼어요 그때. 네. 그래서 김순규 국정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386 참모들이 막아서 1심의 간첩단 사건 수사할 수 없었다. 네, 이런 단독 인터뷰를 제가 많이 썼죠. 예예예. 네, 그때 계속 거론됐던 인물이 박선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실 안보 비서관이었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분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간 거예요. 예.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는 거는 국정원의 인사나 조직에 대해서 아. 디자인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분을 간첩 잡는 국정원, 간첩 수사하는 국정원으로 보냈어요. 예. 그래서도 논란이 된 거죠. 지금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습니다만 네. 당시에는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있었죠. 대공수사권을 없애니까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냐고 하시는데요. 예. 지금 간첩은요. 북한에서 내려보지는지 않아요. 자생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얼마 전에 판결 난 거 민노총 관련한 인사도 그 어떻게 보면은 간첩과 같은 청주 간첩단 혐의였었죠. 사건도 예, 예, 예. 굉장히 그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예. 그리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자존심 상한다. 소폭 먹고 집에 간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잖아요. 예. 윤석열에게 사형 구형하지 않으면 이놈들을 땡땡땡땡. 예.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검사들 몇 명씩 달라붙어 있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이게 수사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 주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수사 제대로 안 돼야 된다. 그런 취지죠. 지금 뭐 그거로 읽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다 파견 갔을 테니까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부터 압박을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는 거죠, 이게. 야.